예, 안녕하세요. 버티컬에서 한국 비즈니스를 리드하고 있는 박찬지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오늘 짧은 시간 동안 고객 경험 혁신을 위한 3가지 기본 원칙과 그와 관련된 기본 역량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실무에서 종종 간과하시는 부분들입니다. 먼저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우리의 고객들을 매우 합리적인 판단만 내리는 이콘으로 가정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 다들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학교 학부에서 경제학 원론을 수강하셨던 분들은 무차별 곡선이라는 걸 아실 거예요. 여기서 X 재화와 Y 재화를 축으로 나타내는데 이 두 가지 재화가 제공하는,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효용은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X라는 옵션이 줄어들더라도 Y라는 옵션이 늘어나거나 Y라는 옵션이 줄어들더라도 X라는 옵션이 늘어나는 같은 곡선 위에서는 소비자가 느끼는 총 효용은 동일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정말 그럴까요? X축을 연차라고 가정을 해보죠. Y축을 여러분들이 받는 연봉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연말에 연차를 다 소진하지 못하신 경우 연초에 월급으로 받으시는 그런 회사 다니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의 회사가 갑자기 정책을 바꾸기로 했어요. 이제부터는 우리 직원들의 충분한 휴식이 더 중요해.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모든 갖고 있는 연차를 쓰도록 하겠어. 그런데 연차를 다 못 쓰고 남은 팀원이 있는 관리자들에게는 고가를 안 좋게 줄 거야. 다만 이제부터 무조건 연차는 다 써야 되고 월급으로 바꿔주는 정책은 없애겠어. 라고 한다면 공평한가요? 반대로 외국계 회사 다니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외국계 회사는 상대적으로 워라밸을 더 중요시 여기죠. 그래서 연차를 더 자유롭게 쓰는 분위기입니다. 상대적으로. 그리고 또 길게 이어서 붙여서 사용하기도 하죠. 근데 회사가 갑자기 또 마찬가지로 정책을 바꾼대요. 우리는 이제부터 일이 더 중요해. 일이 우선이기 때문에 대신에 연차를 다 소진하지 못한 경우에는 월급으로 돌려줄게. 돈을 더 주겠어. 외국계 회사 다니신 분 공평하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제가 하려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길 가다가 우연하게 10만 원의 돈을 주었을 때 느끼는 어떤 행복감보다 내가 갖고 있던 10만 원을 실수로 흘렸을 때 느끼는 어떤 불행을 더 크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손실을 회피하도록 인간이 진화를 한 것이죠. 그것이 생존에 아마도 더 유리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고객과 소비자들도 마찬가지 본성을 갖고 있는 거죠. 국내 가장 대표적인 항공사 중에 하나가 올해 초에 마일리지 제도 개편을 하려고 했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고 취소했습니다. 기억하시죠? 마일리지 공제 제도를 운항 거리에 비례해서 바꾸려고 했습니다. 이 항공사 임직원들이 내부 회의를 얼마나 많이 했을까요? 그분들이 판단했을 때는 여러 가지 계산을 해봤을 때 매우 합리적인 변화라고 판단을 하고 발표를 했을 겁니다. 근데 실제 여러분이 느끼시기엔 어떠셨나요? 저도 그 항공사의 고객 중에 하나인데 갖고 있던 마일리지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기분이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손실 회피하는 본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존에 갖고 있는 걸 이렇게 바꾸는 걸 싫어합니다. 선천적으로. 그래서 브랜드나 기업이 어떤 로열티 프로그램, 멤버십 프로그램의 정책을 바꾼다라고 했을 때는 그들의 회원이나 고객이나 소비자들에게 정말 큰 더 혜택을 줄 의도가 있지 않는 이상, 그렇게 소비자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현상을 유지하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손실보다 혜택이 훨씬 커야지 고객은 그걸 합리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다른 예입니다. 우리나라 국내 가장 큰 이커머스 업체 중에 하나죠. 그 쿠팡의 와우 멤버십이 월 구독료가 원래 2,900원이었는데 작년에 4,990원으로 무려 72%나 인상이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멤버십 고객의 수가 작년에 900만 명이었는데
현재 1,100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오히려 1,100만 명으로 회원수가 늘어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쿠팡 플레이 등 여러 가지 부가 서비스들이 업체가 이제 멤버십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는데, 이런 혜택이 주는 체감적인 어떤 크기가 월 2,900원을 더, 2,090원을 더 내는 어떤 손실보다 크다고 멤버십 회원들이 받아들였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회원수가 늘어난 겁니다. 사실 우리가 소비자들이 브랜드를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손실 회피의 본성 때문일 수 있습니다. 훌륭한 브랜드일수록 고객 경험의 일관성을 제공하고, 그 훌륭한 브랜드가 간혹 가다가 안 좋은 경험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평균적인 브랜드에 비해서는 나을 거라는 신뢰와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에 있는 우리 마케터들은 이런 고객과 소비자들의 기대 수준을 충족시키고 만족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신중해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조언 드리고 싶은 것은, 마케터라면, 브랜드 매니저라면 고객 경험을 설계할 때 행동 과학에 대해서 염두에 두시라는 겁니다. 행동 과학의 기본 전제는 우리 소비자, 인간이 이콘이 아니라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하죠. 행동 경제학자 다니엘 카너만이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의 뇌를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을 했습니다. 시스템 1과 시스템 2죠. 시스템 1은 비행기의 자동 항법 장치처럼 자연스럽게 사고하는, 별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사고하는 생각 시스템인 거고, 시스템 2는 항공기 파일럿이 심사숙고해서 이착륙을 조종할 때처럼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에너지를 써가면서 생각하는 게 시스템 2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은, 그리고 소비자들은 대부분 시스템 1을 써서 일상생활을 해가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 본능과 본성과 그런 인지 편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엇을 주의하셔야 되냐? 고객 경험을 디자인하실 때는 이렇게 우리의 고객이 물 흐르듯이 경험하는, 시스템 1만 생각해서 물 흐르듯이 경험하는 경험과 경험 요소와, 그리고 와 이거 진짜 대단한데? 감동이야, 놀라워라고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시스템 2를 써서 그런 독특한 경험을 함께 고려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일 안 좋은 곳은 와 진짜 최악인데? 이렇게 불편할 수가. 다른 대안은 뭐가 있지? 다른 걸 이제부터 써야겠어 라고 시스템 2로 판단을 내리는 부정적인 경험이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합리적인 판단을 근거로 고객 경험을 디자인해야 되는 우리 마케터들 역시 이콘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델이라는 도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인지 편향도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가장 일상 어떤 업무 중에서 저지르기 쉬운 오류 중에 하나가 false consensus bias죠. 그래서 허위 합의 편향이라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브랜드 매니저가 내가 소비자로서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의 고객들도 나처럼 동일하게 이렇게 생각할 거야 라고 가정하고 플래닝을 하는, 기획을 하는 오류죠. 근데 그렇지가 않죠. 그들의 생각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모델 싱킹을 해야 되냐, 왜 모델이 중요하냐 하는 것은 이런 마케터들의 인지 편향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역할을 모델이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런 모델들은 고객의 데이터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고객 경험 전략을 디자인할 수 있도록,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런 고객 경험 전략을 내부 조직에게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간단한 모델을 예로 한번 어떻게 흘러가는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커널 블라터 게임은 그 이름처럼 군사 전략을 수립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모델이죠. 그 탑건 매버릭 많이 보셨잖아요. 매버릭이 커널이잖아요. 매버릭 대령. 매버릭 대령의 그 커널입니다. 그래서 커널 블라터 게임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단순한 규칙을 갖고 진행이 됩니다. 전장이 있어, 배틀필드. 한정된 자원을 우리 팀과 상대 팀이 어떻게 이 전장에 배분을 해서 각 전장에서 더 많이 승리하느냐가 게임의 룰입니다. 각 전장에서 더 많은 자원을 투자한 쪽이 그 전장에서 승리를 하는 거죠. 심플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우리 팀이 두 곳에서 여류에 있었고 한 곳의 전장에서만 우세했기 때문에 1대2로 졌습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커널 블라터 게임 모델을 고객 경험을 디자인할 때도 한번 활용해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바꾸면 되죠. 우리가 갖고 있는 마케팅 자원 역시 한정적입니다. 100이라는 자원이 있고
그리고 각 터치 포인트, 고객 접점별로 고객이 갖고 있는 우리 브랜드 경험에 대한 기대 수준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그 간의 게임인 거죠. 여기서 승리하려면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똑같은 100이라는 자원을 이런 식으로 바꿔보면은 이길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객의 기대 수준이 각 접점, 터치 포인트별로 어떻게 다른지, 어디가 더 기대 수준이 높은지를 파악해내는 정보와 데이터가 중요한 거겠죠. 여기서의 사례는 이렇지만은 더 다양하게 응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전장대진에 고객 접점을 넣는 게 아니라 제품이 어떤 우리 제품의 속성들을 1, 2, 3에 넣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 우리가 갖고 있는 마케팅 자원은 90에 불과한데 고객의 기대 수준의 총합이 100이다. 어떤 전략을 세울 것이냐. 우리가 갖고 있는 마케팅 자원은 90밖에 안 되는데 경쟁 브랜드를 100을 갖고 있다. 어떤 전략을 세울 것이냐. 물론 모델은 좀 더 복잡해지겠죠. 다양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고객에게 기대 수준을 터치 포인트로 어떻게 측정해야 될지 너무 어렵다 현실적으로.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커스터머 전이상에서 이왕이면 뒤쪽에 있는 터치 포인트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비자나 고객들이 브랜드의 경험에 대해서 평가할 때는 사실 기억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죠. 심리학자 에디 디너의 실험에 의하면 어떤 여행을 갔던 소비자가 동일한 여행을 반복해서 또 가고 싶은지 여부는 사실은 전체 여정 경험 중에서도 마지막 순간의 경험에 더 상관관계가 높다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예를 들면 호텔에서의 체크아웃할 때의 경험, 그리고 공항에서 출국 심사할 때의 경험이 부정적이었다면 사실 전체적인 경험이 굉장히 즐거웠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기억에는 이 경험은 아주 안 좋은 여행 경험으로 남는 것이죠. 그것은 고객 경험의 단계를 우리가 세 단계로 세분화해 보면은 기대, 그리고 참여, 그리고 회고. 근데 경험에 대한 평가는 회고 단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종합병원들이 이런 서비스를 내놨죠. 비대면 자동 결제 서비스입니다. 이름은 조금씩 달라요. 페이스루, 뭐 하이패스. 근데 유명한 종합병원들 다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고요.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고객이 병원에 내원한 환자나 환자의 가족들이 마지막 순간에 원무과에서 그 계산을 하기 위해서 장기간 긴 대기열을 기다리느라 지친다라든지 너무 불만이 쌓인다든지 이런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런 서비스를 도입을 했고 아주 효과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병원이란 공간이 치료랑 진료를 뭐 훌륭하게 뭐 받았다고 하더라도 뭐 수납을 하면서 오랫동안 기다리고 싶은 그런 공간은 아니잖아요. 빨리 벗어나고 싶죠. 그 모델 싱킹의 예를 한 가지만 더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패션업계에서는 신규 아이템을 출시하기 전에 품평이라는 걸 하고요. 신제품, 핸드폰 같은 경우는 프리뷰, 게임에서는 베타 테스트를 하죠. 여기를 일단 통과해야 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반응이 굉장히 좋을 확률이 10%였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좁은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시장에서 성공할 확률은 몇 프로 정도 될까요? 이런 판단을 내릴 때도 모델을 활용할 수 있죠. 베이지안 추론 같은 경우 이름은 어렵지만 사실 고등학교 때 배운 조건부 확률을 계산하는 겁니다. 사전 확률로 사후 확률을 예측하는 거죠. 이 사례, 가상의 사례에서는 10%는 낮은 관문, 품평을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의 성공 확률은 30%에 불과한 것은 신규 아이템을 1000개를 내놔도 40개밖에 성공하지 않는 기저율이 굉장히 낮은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식품업계가 그렇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뭐 어떤 새우깡, 신라면, 뭐 밥한바, 실성사이다, 초코파이 이런 것들을 저희 애들도 현재 먹고 있는 것처럼 신규 브랜드가 안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식품업계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델을 이용해서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예측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MD나 상품 기획자 입장에서는 힘들게 내부 품평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이 아이템은 잘 될 거라는 그 오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지 않기 위해서 이런 모델을 이용해서 객관적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방심하지 않게 잘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가까운 예측 실패 예로 커버드 TV가 있죠. 사실 이게 처음 출시됐을 때 시장에서 게임 체인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어떤가 상황은 커브드 모니터만 남았죠. 마지막으로 고객 경험 혁신을 위해서 크리에이티비티가 중요하다는데 뭐 다들 동의를 하실 겁니다. 페라리 멋진 차죠. 비싼 차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싼 게 한 4억 정도 하나요? 그리고 주문을 하더라도 이탈리아 공장에서 우리나라까지 배송되는데 한참을 기다려야 하는데 만약에 이탈리아에 있는 페라리 공장에 직접 가서 차를 받아온다면 어떨까요? 가능은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더 많은 돈을 내셔야지만 가능합니다.
페라리 입장에서는 물류 비용을 줄이는데 말이죠. 실제로 현기차 같은 경우 구매하신 다음에 공장에 가서 차를 픽업해 온다고 하면은 탁송료를 빼주죠. 근데 페라리는 고객이 돈을 더 낸다고 해도 무조건 공장에서 픽업이 가능한 게 아니라 딜러에게 문의해서 심사 프로세스를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공장까지 수고롭게 가서 차키를 받아서 운전을 하는 피곤함과 기름값 그리고 숙박료 등등을 다 지불하고도 고객이 이거를 하고 싶어하는 이유, 돈을 더 내가면서 하고 싶은 이유는 그 경험 자체가 독특하고 나는 멋지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죠. 그만큼 고객들은 주관적입니다. 기발한 아이디어죠. 그래서 이런 크리에이티비티가 고객 경험 전략을 위해서 중요한데 크리에이티비티에 오해들이 있습니다. 우연하게 발견하는 사업 아이디어가 크리에이티비티라든지 50년 전에 3M에서 접착제 개발하다가 우연히 발명한 포스트잇 같은 거라든지 앤디 오일 같이 개성 있는 사람들만 하는 거라든지 아인슈타인 같은 천재들만 할 수 있는 거라든지 다 아닙니다. 크리에이티비티라는 건 사실은 본인이 갖고 있는 퍼스펙티브, 관점을 바꿔가는 과정이죠. 탁월한 게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체득할 수 있는 스킬입니다. 사실 이제 퍼스펙티브라는 게 진화 심리학적으로 보면은 전혀 부정적인 게 아니거든요. 내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기질, 그리고 경험, 그리고 쌓은 지식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일상생활과 의사결정을 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요소입니다. 다만 혁신적인 고객 경험 디자인을 위해서 잠깐 내려놓을 필요가 있는 거죠. 여기 있는 다양한 생각 도구들을 활용하실 수도 있고 오늘 같은 세션을 통해서 다양한 업계의 관점들을 들여보시면서 여러분의 관점을 늘려보시는 것도 크리에이티비티를 늘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고객은 이콘이 아니기 때문에 행동과학에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그리고 우리도 이콘이 아니기 때문에 모델을 이용해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된다. 그리고 때로는 관점을 바꿔보는 크리에이티비티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회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WPP라는 글로벌 마케팅 에이전시 넘버원 회사의 자회사입니다. 저희의 기본 역량인 크리에이티비티를 바탕으로 고객 경험 전략, 고객 데이터 분석, 그리고 마케팅 테크놀로지 이네이블먼트 같은 역량을 가지고 고객분들의 디지털 마케팅 트랜스포메이션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싱가포르에 본사가 있고 한국을 비롯한 여러 주요 국가들의 오피스를 운영하면서 삼성전자, 삼성 SDS, 유한킴벌리, 매트라이프, 샤넬, LVMH, PNC와 같은 글로벌 탑 브랜드를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